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마사지맨 주마입니다. 오늘 하락장이 아주 폭락장이 계속 있었죠. 뭐 하락장. 이런 날에는 뭐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이제 버티는 거죠. 이거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뭐 징그러운 건 아니고 명란젓이에요. 예. 명란젓 했다가 햇반 하나 돌려가지고 오늘 하루 삐댔어요. 여러분 하락장에는 이렇게 버텨야죠. 예. 이렇게 뭐 버티는 게 저 혼자뿐만 아니더라고요. 우런 버핏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가보면은 그 다큐멘터리 있거든요. 거기 있는 거 그냥 따라오신 거예요. 저도 이거 자주 보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분한테 그거 있길래 한번 따라봤어요. 그는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마다 아내에게 4달러 정도를 받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4달러만 사셔도 되죠. 그래가지고 햄버거가 아니고 맥모닝 드셔요. 햄버거는 몸에 나쁘잖아요. 이분 그 제가 봤는데 맥모닝 뭐 드시고 맥모닝에 2.61달러, 2.9달러, 뭐 3.71달러 이렇게 맥모닝에 계란 들고 그러면은 옵션으로 계란 들어가면 조금 더 비싸고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돈 잘 번 날은 뭐 베이컨과 치즈 비스킷이 들어간 제일 비싼 거 드시고 저같이 하락장에는 제일 싼 거 그냥 기본만 드셔요. 옵션 안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고 이런 거 또 사무실에 이분이 코카콜라 주주시거든요. 사무실에 코카콜라 기계가 있어요. 또 맥도날드에서 코카콜라 안 사고 알뜰살뜰하게 또 사무실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드셔요. 직접 기계 코카콜라 여러분 누르면 이거 얼음 나오고 그 기계 아시죠? 그 기계에서 직접 뽑으신 거예요. 나이가 엄청 한 지금 한 90대 쓰셨을 건데 코카콜라 드실 정도면 엄청 정정하시죠. 이분 막 암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돈이 원체 많으셔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내요. 여러분 미국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나라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장석죽 명란 아이씨 유통기한 지났네. 장석죽 명란 제가 좋아하는 명란이거든요. 이거 PPL 받습니다. 장석죽 명란. 지금 저 이제 장 하락할 때마다 저는 이제 명란에다가 햇볕 하나 먹고 버티거든요. 평소에는 그래도 하루 두 끼씩 먹어요. 김치에다가 깍두기에다가. 근데 이런 날에는 좀 하락장에는 기분도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또 돈도 없고 명란젓 하나에다가 이런 식으로 오늘 한 끼, 이거 두 번째 내일 두 끼, 그 모레 세 끼 이렇게 먹으면 딱 맞겠네요. 근데 유통기한이 버텨줄란가 모르겠네. 자꾸 오늘 빵 터져가지고 유튜브가 사람들 재밌다고 난리가 났어요. 장안의 화제가 됐죠. 덕분에 아침을 웃으면서 시작하네요. 미치겠어요. 구독 누릴게요. 덤으로 좋아요. 재미있게 설명 분석하시네요. 네, 미치겠어요. 성공하세요. 뭐 재미있어요. 미치겠어요. 구독했어요. 미치겠어요. 뭐 전부 다 미치겠다 막 이러고 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너무 슬픈 말을 해놨어요. 뭐 오해를 하시면서 맞춤법도 틀렸다. 오늘 엄청 내렸는데 물렸는데 어떡하나요? 이게 이제 맞춤법 맞게 하면 오늘 엄청 내려서 그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나요? 이게 맞죠? 예, 뭐 지금 지금 제정신 아니죠? 오늘 많이 그 저기 진노생명과학이 한 10% 정도 내리다 보니까 이제 제정신 아닌 분들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한 제 포트폴리오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어가지고 바이오 기업은 여러분 몰빵하는 거 아니에요. 몰빵하면은 인생 종치죠. 인생 종치고 그 저기 이제 리셋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법원 가가지고 파산 선고해야죠.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이나 이렇게 좀 급등락이 반복되는 기업들, 기술 테크 기업들 이런 것은 일부분만 포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포트는 좀 안정적인 성장주. 그리고 배당까지 주면 금상첨화고 이런 걸 뭐 제가 추천하기는 고려 신용정보 이런 거 아주 좋은 기업이죠. 이런 거 사놓고 현대중공업지주 여기도 좋죠. 뭐 이런 거 나중에 배당주 한 10선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주린이들이 갖고 있어야 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분이 이제 인권 보호를 해서 눈도 가려드렸는데 아주 미인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죠, 사진이. 그 저의 유튜브 채널 이제 성별이 나와요. 저의 성별 같은 경우 유튜브 성별 100% 남자예요. 여자가 없어요, 선생님. 이런 거 이제 저한테 이런 거 사진 올려가지고 하면은 제가 대답해 줄 줄 알고 이제 저를 이제 순진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저 그렇게 순진한 사람 아니고 다 사전 조사 끝내요. 제 채널은 100% 남자예요. 예. 이런 뭐 어떤 바치락 하죠. 예. 그 여자 없어요,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마시고. 그 어저께 거예요. 어저께 건데 지금 진호생명과학하고 고려신용정보가 이제 순위 바꿈이 일어났죠. 왜냐면 진호생명과학 오늘 뭐 10% 가까이 떨어져가지고 어제 145였는데 수익률 123. 여러분 저한테는 똑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145나 123이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여기다 몰빵한 사람들이 이제 오열하고 막 땅에 붙어가지고 뭐 기어댕기면서 뭐 울고 짖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 일부만 넣으세요. 일부만. 이런 거에 몰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뭐 지금 한 6개 이거 보여드렸지만 저는 이게 포트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예. 그중에서
이건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요. 포트폴리오 꼭 구성하셔야 되고 꼭 하는 말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라. 뭐 한 종목당 최대 한 5% 넘지 마라 사는데 뭐 10% 넘지 마라 뭐 10종목으로 구성하라는 얘기죠. 5% 넘지 마라 얘기는 20종목 넘지 마라는 얘기죠. 그 장기 투자하라. 저도 이거 어디 가서마다 그냥 진짜 목이 쉬도록 얘기를 해요. 뭐 저도 이제 뭐 저기 뭐 폐지 주으로 댕기면 이제 업계 동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목이 쉬도록 얘기해요. 저기 포트폴리오 구성하라, 장기 투자하라. 귀뚱으로도 안 됐죠, 여러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정확히 반대로 하죠. 몰빵 투자하죠. 뭐 아니면 도. 그리고 뭐 장기 투자가 아니고 방금 전에 그 하루 내렸다고 하루 10% 내렸다고 뭐 오열하고 난리시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단기 투자하죠.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한다면은 부채가 없이 순자산으로만 투자하라. 순자산이 뭐예요? 부채 뺀 자기 자산 중에 부채 뺀 거죠. 여러분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한 10억인데 이거 잘 안 보이네. 아파트가 한 10억인데 여기도 안 보이네. 아파트가 한 10억인데 그 중에 5억이 빚이다. 은행에서 주담대 빌려왔다. 그러면 여러분 5억 아치만 자기 순자산이에요. 실제로는 은행 거죠. 5억은 자기 자본, 5억은 부채. 실제로는 5억만큼만 자기 거예요. 5억은 이거는 은행 거죠. 여러분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청와대 신문고에다 올려가지고 은행 나쁜 새끼 막 이런 식으로 요구해도 여러분으로는 5억이 안 와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최소한의 사례 분별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순자산으로만 투자하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식같이 변동성이 큰 자산 같은 경우 부동산은 주담대 좀 얻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은 아니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여러분들도 하죠. 여러분 뭐 저기 기시감 느끼죠? 데자부 같은 거 느끼죠, 여러분? 저도 다 한 10몇 년 됐잖아요. 저는 한 15년, 20년 됐어요. 투자한 지가. 저도 초보 때는 다 이런 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남들 사네 나도 사야지. 근데 이제 그 떨어지면 여기서 팔죠.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또 오르죠.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높을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저기 깡통 차는 거죠. 여러분 눈에 선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겪어보지 않았어요. 전 처음부터 똑똑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냉철하고 근데 여러분들 뻔하죠. 꼭 순자산 투자하라겠는데 꼭 그 증권사 저는 아예 그냥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현금 박치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까먹었는데 뭐 저거 레버리지 투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증권사에서 돈 얻어가는 거 그런 거 하는 건 여러분 증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증권사에 여러분들 그거 이율 같은 거 아시죠? 1년에 그게 한 25%에서 20% 돼요. 완전 사채보다 더 심한 그 금리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증권사에서 일시적으로 빚 얻어가지고 뭐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정확적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비단 진호생명과학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내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만 해가지고 0.5% 내렸죠.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0.15% 내렸죠. 지금 전체적인 하락장이에요. 분봉이에요. 5분봉. 오늘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도 그 폭은 작긴 한데 마찬가지로 똑같죠. 근데 여러분이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어제 저녁에 S&P하고 S&P 500하고 나스닥 미국 장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1.52%. 엄청나죠. 미국 장이 폭등을 했어.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치하면서 뭐 행복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냥 아침에 어제 평소에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아침장에 그 어제 뉴스 그 미국 장이 어쨌다 뭐 이런 거 브리핑도 해두고 그랬어요. 근데 엄청 막 고생해갖고 만들어갖고 뭐 조회수 한 20 나오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해. 근데 제가 하는 거 얘기가 거의 대부분 맞았었거든요. 그때 뭐 본 사람이 한 조회수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았어요. 그때 브리핑 한 대로. 뭐 이번에도 저기 아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국 장 올랐네. 근데 코스피 코스닥은 한동안 내릴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말았어요. 좀 브리핑 해주려다가 여러분 조회수 20 나오는데 만들어갖고 뭐 하겠어요. 진짜 20회 그 조회수 보는데 피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제 이거 녹화하고 이러는데 한 10분에서 20분 걸리거든요. 이제 띄우는데 또 유튜브에다 입력하고 그러는데 한 20분 걸려요. 그리고 또 제가 막 홍보해요. 네이버 제 거 네이버 블로그에도 홍보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한 20분 걸려. 그냥 총 하면 한 1시간 걸려. 1시간 걸려갖고 조회수 20 나와버리면 이제 털썩 주저앉게 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충격을 한 4-5번 받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종목이나 여러분 이제 수익률 이런 거 나오면 여기 미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요가 있으면 공급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저도 이제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넘어갈게요. 그 저기 종합 코스닥 일봉이에요, 이건. 저 코로나 발발하기 때부터 여러분 상승했죠. 제가 주식 강좌에 이것 2개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여기 보세요. 조회수 보세요. 조회수 보셔요. 조회수 한 80 되죠? 이거 조회수 얼마인가요? 이거 80, 90에 된가요? 이러니 올리고 싶겠어요? 여기서 제목도 여러분들 너무 좋잖아요. 저는 진짜 오줌 지릴 정도로 좋잖아요. 하락장 대응 방안. 이것도 엄청 생각해갖고 제목 짠 거거든요. 일단 살아남아야 기회도 있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했죠. 사람들 이거 보면 미치겠지? 들어와서 얼른 클릭하겠지? 그 수치가 80배더라고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만뒀어요, 여러분. 주식 강좌 EPS 완벽 정리, PER 완벽 정리. 이거 하면 뭐예요? 조회수 57이, 조회수 24에. 안 하는 게 차라리 여러분 그 시간에 그냥 책이라도 한 줄 읽는 게 저한테 이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수요하고 공급하고 거기 움직이는 거죠. 수요가 없는데 공급은 안 하죠. 거기서 이제 여기서 그대로 따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이것도 뭐 조회수 한 10이나 20이 나오면 차라리 이렇게 대충 만드는 게 저한테 이익이죠. 최대한 노동력 투자 안 하는 게. 급락 이유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 옛날 제 것이 궁금한 사람들은 이거 다 찾아보세요. 진짜 한마디 이제 금원 이런 거 올려놓고 제가 예언했던 일들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한 콘텐츠도 못 알아보고 유튜브 멍청이 AI들을 제가 AI 유튜브 요즘에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회수 어찌 한번 올려보려고. 유튜브 AI들이 옛날에 한 5년 전에는 한 5살 수준이래요. 지금 완전 한 10년, 뭐 한 5년 지났죠. 5년 지난 지금 현재는 7살 수준이래요. 미치죠, 미쳐. 이제 7살짜리가 이런 걸, 이렇게 완전 고평가된 이런 아름다운 글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은 구독자시면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에 써진 거예요, 그대로. 한국 주식시장은 급등했다, 1년 동안. 코스피가 2배 넘게 올랐죠. 2.2배 정도 올랐죠. 다우존스도 2배가 안 됐어요. 니케이도 2배가 안 됐어요. 중국, 독일도 우리보다 낮게 올랐어요. 코스피하고 대만만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오른 거예요. 보시죠, 여러분. 경사가 이건 산이 이 정도 경사하면 여러분 못 올라가요, 이거. 이것은 그 신발에다가 뭐란 거예요? 아이제나와 그거 찡기고 올라가도 이 정도는 못 올라가요. 그 정도로 급하게 올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봐보세요.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 내렸죠. 근데 막 오해를 하는 거죠. 너무 간사스러워졌지 않은가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산 하나 이제 골짜기 하나 올렸으면 골짜기 하나 정도 내려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울부짖어야죠, 여러분. 늑대같이 아우 한다 해도 저기 좀 내린 다음에 해야지. 오늘 하루 10% 내렸다고 해가지고 뭐 울부짖어버려 그러면 진짜 초보란 뜻이죠, 여러분. 좀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는데 뵙고 싶은 말이 있는데 유튜브 7살짜리 AI가 뭐 칼같이 뭐 비속어 좀 욕짓거리 이런 거 다 잡아낸다 하더라고요. 7살짜리가 AI가. 그래가지고 욕은 안 하니까 여러분 초보분들 그러지 마시고 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합시다. 하락장 대처방 그것도 거기 그 전에 거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거 한번 보시오세요. 대체 그것도 그냥 복사해 온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아깝잖아요. 대처방안이 그 조회수 80밖에 안 되는데 읽어 먹는 것도 아니죠. 본 사람이 있어야지 읽어 먹는 건데 본 사람이 없으면 읽어 먹는 거 아니지. 처음 듣는 얘기지. 이런 때는 하락장에서는 디레버리지 하세요. 디레버리지가 뭐냐? 레버리지가 이게 레버리지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까먹었다. 지렛대예요. 지렛대 원리를 레버리지 원리라 그래요. 이제 원금 조금 받고
조금 흔들흔들하면 이제 자산 가치는 엄청나게 급변동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파트 살 때에도 자기 자본 한 1억 놓고 엄마 아빠한테 빚 얻든가 대출담대 얻든가 그래가지고 한 9억짜리 9억 빚 얻어갖고 놓고 해가지고 10억짜리 집 하나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주비 한 20억 됐다. 그러면 자기 자본 1억 대비 19억이 플러스 된 거죠. 이제 19억에서 이제 빚 9억 청산하고 그래도 10억. 1000% 수익률이죠. 이거 보는 게 이게 레버리지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하락장에서는 대처 방안이 디레버리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기 뭐 증권사에서 빚 얻어가지고 했던 거 얼른 갚고 그래가지고 그 콜 뭐지 마진콜이라든가 청산되는 거 그걸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일단 돈 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애초에 주식장은 레버리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락장이 언제 올지 상승장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상승장 때는 레버리지 쓴다지만 상승장이 언제 올 줄 알고 그리고 하락장에는 디레버리지 한다지만 하락장이 언제 올 줄 알고 애초에 빚 쓰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여러분. 그냥 자기 순자산 순현금 가지고 하세요. 순현금도 내일 아침에 우리 애기가 심장수술 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주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순수 잉여 자금 있잖아요. 여러분 한 10년 그냥 갖고 있어도 괜찮은 돈 뭐야 이거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3년 뒤에 이제 집 사야 되는데 그 돈은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다 묶어놓고 3년 동안 투자하란다. 이런 거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3년 뒤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수익률을 얻을 확률은 저는 높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항상 여기서 하고 여기서 판다니까. 응? 이거 보여줄 때마다 누군가는 땅을 치면서 막 오해를 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사실이니까. 그 대처 방법 두 번 봅시다. 안정적인 배당주로 버티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배당주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배당주는 그 배당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일단 그 시세 하락이 작아요. 뭐 오늘 진원생명과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 보셨죠? 근데 이제 배당 잘 주는 것들은 항상 하이에나 같이 저같이 이제 투자자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 1%나 2% 이렇게 빠지면 저같이 사람들 막 이제 미친 듯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성장 배당주 이런 것은 저기 하락폭이 상당히 제한돼요. 그리고 배당주가 뭡니까? 배당을 준다는 얘기죠. 그 고려 신용정보 같이 배당 잘 주는 것들 이제 배당 받아가지고 이제 하락했을 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리 효과로 내가 최초에 100주가 있었다. 그래서 배당 받아가지고 장 안 좋을 때 한 10주 샀다. 그 배당 받은 거 전부 다 110주에 대한 그 내년도에는 또 그에 대한 이제 복리만큼 배당이 또 나오는 거죠. 10주가 추가된 10주만큼 배당이 더 나오죠. 그래서 110주에 관한 배당이 나오면 내후년도에 또 11주를 살 수가 있어요. 121주가 갖는 거죠. 그럼 이게 복리 자체의 복리 효과예요, 여러분. 내후년도에는 100 얼마인가요? 132주인가요? 이런 식으로 복리 효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배당주 나중에 한번 정리 한번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조회수 10 나오면 저 안 해요. 좀 제가 뭐 하나 띄우면 여러분 이제 저 같은 이제 소중한 인적 자원 여러분한테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뭐 아버지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어머니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뭐 이 주위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돈 한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뿐이지 이렇게 완전 민족주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한번 뭐 부자 되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이번 하락기가 오로 할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신도 몰라요, 여러분. 하락폭은 신도 알 수가 없어.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막 코스닥 이러는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비양심적이지 않은가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으면 좀 한번 꺾고 쉬었다가 한번 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또 재수대가 없으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아예 복귀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냥 뭐 코로나 심해졌다 뭐 이런 이유 잡아가지고 뭐 그런 거 뭐 신도 모르는 거예요. 하락폭이라는 거.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어요. 배당주가 많아가지고 제 포트폴리오 원칙은 뭐 여러 가지 사지만 50%는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 50%는 좀 위험한 성장주, 그리고 바이오는 이 성장주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사고 이게 제 철학이에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몰빵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저도
한 15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배웠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50대 50으로 나누는 이런 아주 저기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현자 같은 이제 배분율을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도 몰빵 하는 건 좋아요. 뭐 어차피 제도 아니니까 여러분 돈이지. 뭐 장난치고 이런 것도 좋죠. 뭐 한번 잘못했을 때 파산 당해보는 것도 좋죠. 뭐 어차피 제도 아니잖아요. 저는 신용등급 100점, 1000점이니까 만점이니까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돈 잃으면 또 빚 나오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신용 점수 1000점 만점에 한 20점이나 이러죠. 예, 뭐 이런 사람들 태반일 거예요. 뭐 9등급, 10등급 이런 사람들. 뭐 저는 아니니까 여러분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뭐 하락기 미래를 예측한 사람은 뭐 추앙을 받지만 뭐 제가 옛날에 뭐 이렇게 끄적끄적 해놨네요. 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오열했던 거 진생 주가는 어떻게 되냐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진원이 10수년 연속 적자 기업에 그 기간 동안 임상도 이상만 안 된 간본 스캐닝 회사라다. 그러면 스캠이란 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시종 사기, 스캠은 도박판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가지고 뭐 완전 사기 회사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뭐 저는 뭐 크게 뭐 이런 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요 하나. 벤저민 그래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워런 버핏님의 스승이시죠. 이제 콜롬비아 그 대학원 과정에 교수님이셨어요. 그 워런 버핏이 제일 처음에 하버드에 MBA 가려다가 거기서 이제 한번 이제 반려받고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콜롬비아 대학 거기에 이제 그 이분이 벤저민 그래밍이 그 당시부터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가치 투자자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치 투자자의 대부 같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원에 벤저민 그레이엄 분이 계시니까 워런 버핏이 여기 가가지고 이분한테 사사 받았죠. 실제 진짜 제자예요. 그분이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뭐 투신 같은 회사 하나 차리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안 받아줬다가 워런 버핏이 자주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거기서 실제로 일도 했고 그리고 그 벤저민 그레이엄 그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워런 버핏이 제1 제자라고 해요. 저기 점수가 제일 좋았대요. 점수가 제일 좋다 보니까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제 저기 증권회사 차리니까 거기 들어가고 일하면 나 받아주겠지 했는데 벤저민 그레이엄이 유대인이래요. 그래갖고 왠지 워런 버핏이 유대인 아니니까 처음에 안 받아줬대요. 유대인만 받아준다고.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워낙 실력이 좋고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가니까 이제 인종 상관없이 받아주고 했다 뭐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우아라는 말이 이제 동물에 빗대어 가지고 저기 이게 멍청한 루자잖아요. 동물이나 좀 멍청한 사람들의 이런 좀 우화를 빗대가지고 좀 현명함을 얻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한 석유업자가 죽어서 천국에 베드로를 만났어요. 이 석유 탐사 투자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저기 보다시피 석유 투자자들이 들어갈 곳이 전부 만석이 돼서 이제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은 천국에 가도 좋을 만큼 착한 사람 가는데 너무 늦게 왔다. 안타깝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은 석유 탐사자가 한동안 생각하기 전에 입을 열었죠. 제가 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셔도 되겠습니까? 한마디 해도. 그러죠. 거기 만석이면 한 명 빼면 자기 자리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티오잖아요, 티오. 이제 천국에 티오가 꽉 찼으면, 석유 탐사자 티오가 꽉 찼으면 한 명 빼면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그 정도 안 되겠어. 베드로가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그 투자자가 큰 소리를 했었다. 지옥에서 석유가 터졌다. 석유 투자자들 난리 났죠. 전부 다 지옥으로 갈 거 아닙니까? 지옥에 석유가 터졌다는데, 그래갖고 막 난리 나고 이제 쫓아가니까 우르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한 명은 빠지면 되는데 이제 전부 다 빠져나왔나 봐요. 그리고 지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베드로가 말했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군요. 이제 천국에 자리가 많이 났으니 어디서 들어가시오. 그런데 이 석유 투자자는 천국으로 가기는커녕 지옥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을 따라 달리는 게 아닌가? 아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이쪽이란 말이요. 그래서 투자자가 베드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혹시 압니까? 저기서 정말 석유가 나올지. 황당하죠? 자기가 이제 소문을 지는지인데 자기가 말해놓고 사람들이 진짜 가니까 자기도 진짜 석유가 파는 것 같다 이런 게 하는 게 여러분 정확히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우화예요 이게. 뭐 그냥 우르르 하는 군중 심리라 가지고 이런 걸. 진생 오르면은 우르르 막 이제 달려들고 지금 좀 한 10% 떨어지니까 또 우르르 또 하면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간 보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분을 유혹하려거나 이분을 조금 좀 비웃으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확히 여러분들 심리 상태예요. 이때까지 100 몇십 프로 저 같은 경우 보셨죠? 140% 오를 때는 생각도 안 하고 이제 10% 오르니까 이제 스캠 회사라고 바로 스캠 그러니까 신용 사기 회사라고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저는 진생을 뭐 보호하려거나 이런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까려고 하면은 카드라가 아니라 최소한의 팩트는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거 만약에 이분 주장이 맞다 스캠 회사다 이러면은
바이오 기업은 상장 폐지돼도 상관없는 일부만 사드릴 거야. 저도 극히 일부분이에요. 400만 원은. 예. 그래 여러분도 몰빵 절대 하지 마시고 이분 말이 맞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스캠 회사라고 제가 진생 어저께 분석하면서 했던 말이 바이오 기업은 끝까지 가봐야지 한다겠죠. 이게 진짜인가 거짓인가. 그 말은 이분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스캠이라고 하던데 점점점이 뭐예요? 책임지지 않겠다 이 얘기죠. 다시 올라가도 여러분 이분은 절대 책임이 없다 이 말을 뭐 하던데 여기서 이제 줄이는 거죠. 말 줄임표 안 봐도 뻔하죠. 이제 도망가려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하던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이 말이죠. 하던데는 만약 자기가 하던 말이면 그 기간 동안에 일상만 간본 스캠 회사예요. 이렇게 이제 마침표 찍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도망가시려고 뭐 하던데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뭐 애나라고 똑같죠. 나는 레이티드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저도 전혀 관심 없다고 그 아침에 그분이 이제 오해를 하니까 또 안쓰럽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사업보고서도 처음 들어가 봤어요. 저는 너무 적게 한 400만 원 투자해밖에 안 하니까 사업보고서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냥 저는 그냥 보고서 하나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한양증권 그거 보고서. 근데 여러분이 막 이제 좀 실제로 궁금해하니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있는 회사냐, 믿을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이냐. 바이오 기업은 끝까지 가죠. 저도 막 분석했지만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한번 가봅시다. 진생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따온 거예요. 핵심 자료는 VGXI 여기 주소 나와 있죠. 그래서 주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바이오 회사 가면 이런 사진 다 있어요. 외국 사람 2명 있고 막 뭐 만지고 있는 같은 이게 철칙이에요. 바이오 기업의 철칙. 외국 사람 있고 2명 있고 그 다음에 뭐 뭔지 몰라도 막 만지고 있는 거. 근데 이런 것은 여러분 저기 바이오 기업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기도 있거든요. 이걸 뭐라 하더라? 뭐 저기 증압기라고 하든가 리액터라고 하든가 여기다가 세포나 단백질 넣고 그거를 이제 몇천 배로 뻥튀기 하는 뭐 그 기계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정확히는 모르죠. 뭐 대충 뭐 보일러일 수도 있고 자기 집 보일러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충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잘하면 이런 거 뭐 조금 투자했겠어요. 바이오 기업에 몰빵하지. 저도 내부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 저도 이제 일자 무식이니까 대충 이런 거 생긴 거 보고 보일러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죠. 여러분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 주소 따라가 봤더니 VGX라는 회사가 진짜로 이렇게 사진 찍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VGXI 한번 쳐보세요. 인코퍼레이트. 여기에 텍사스에 진짜 여기 장소가 있어요. 그랬고 구글 좋은 게 뭐냐면 위성사진도 보이잖아요. 위성사진도 보니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충 뭐 실체라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뭐 건물 하나는 있다. 건물 없는데도 수두룩이에요, 여러분. 그래 바이오 기업 뭐 자회사 뭐 한 100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뭐 찾아볼 엄두도 못 듣는데 한번 들어가 보면 실제로 거기 아마 구글 이제 여기 저기 뭐 로드맵이냐 그런 거 가보면 완전 한 모텔 5층에 뭐 여기 어디 4층에 있다고 막 그런데도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런데 보다는 지금 건물이라도 하나 있는 게 뭐 좀 믿음이 가죠, 그나마. 그리고 사업보고서 들어가 보니까 여기 최고 의학 책임자가니까 조엘 메슬로라는 분이에요. 임상개발 총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는 유니버시티 버지니아 대학에서 뭐 박사학위 땄어요. 이게 저기 물리학으로 땄는데 여러분 석사에서 박사 넘어가면 웬만하면 의학이나 뭐 이런 게 뭐 메디슨 이런 걸로 나오지 않죠. 이런 게 촌스럽죠, 여러분. 석사 같은 경우에는 메디신 들어가고 의학 박사구나 뭐 의학 석사구나 이런 거 하지만 박사 가면 그 대부분 필로소피로 나와요. 철학 박사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물리학으로 박사를 받은 것이 석사는 뭐 이쪽 계통 마스터 디그리가 어디죠? 제퍼슨 메디컬 컬리지죠. 여기서 마스터 디그리를 따고 박사 가면서 이제 물리학이라는 좀 더 큰 범주의 박사로 이제 갔나 봐요. 저도 모르죠. 제가 이분 지적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그냥 추정만 할 뿐이지. 드렉셀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MBA 땄고 치프 디비전 오브 인펙셔스 디시즈에서 여기 막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연구소 쫙 나왔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 주요 연구 실적이죠.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여기 논문의 질이에요.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가 뭐 간이나 그쪽이거든요. 뭐 간 한 거고 이거 19년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서도 뭐 하나 땄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여기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좋은 그 학술지예요. 여러분, 세계 3대 학술지가 3개가 있어요. 셀지, 그다음에 네이처지, 그다음에 저기 뭐지? 어드밴스드. 아니, 어드밴스드 아닌데 뭐 있지? 사이언스. 셀, 네이처, 그다음에 사이언스. 이 3개가 특급이에요, 특급. 여러분 드라마 대사에서 보셨죠? 너는 특급이야. 이게 과학지에서는 이게 특급입니다. 얘는 넘사벽이에요. 그리고 하위에 뭐 요것은 이제 종합 과학 잡지고요. 저널이고요. 그 저널 종합과학 저널 밑에 뭐 수많은 갈래로 쪼개져요. 이제 전 세계에 저널이 한 30만 가지 돼요. 그 30만 분의 3개니까 엄청나죠. 그다음에 이제 종합 저널 밑에 뭐 메디신 분야도 있고 뭐 헤파톨로지, 뭐 간암, 눈 쪽,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잘 있어요. 뭐 저기 뭐 집안학,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은 여기 네이처의 산하 커뮤니케이션, 뭐 저기 자매지라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엄청난 사람만 올릴 수 있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네이처가 비록 아니라고 해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해가지고 자매지라고 하거든요. 여기 산하 그건데 여기만 등록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임팩트 팩터라 그래가지고 이게 IF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학술지의 그 세계적 신망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장난 아니죠. 그리고 란셋은 의학 분야 2등이에요. 란셋 그 의학 분야 1등이 엠니 뭐 NEJM인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NEJM이구나. 뉴 잉글랜드 JM 여기가 넘사벽이죠. 여기가 의학 분야 넘사벽이에요. 오히려 여기하고 비주만 할 만한 그런 그 해입니다. 그리고 2등이 랜시시예요. 여기도 랜시드 임팩션 쓰면은 여기도 랜시드 자매시로 해가지고 하는 엄청난 회사, 엄청난 자매 그 저널입니다. 뭐 여기는 별거 아니고.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의학 1등이라겠죠, 여러분. 17년도 해가지고 저번에 또 기차 지나가 기차 좀 지나고 할게요. 그러면 뭐 말했는 거 까먹었는데 뭐 첫 번째 논문부터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 여기가 게스트로 엔테롤로 읽기도 힘드네. 여기 서브젝트죠. 여기 이제 하부 카테고리가 있다겠죠. 여기가 소화기 내과예요. 소화기 내과하고 간 쪽. 소화기에는 이런 식으로 서브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 중에 여러분 얘가 랭크가 3등이에요. 엄청난 저널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 웃을 수가 있어요. 저널이 한 100개 이 분야 한 100개 막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물론 어떤 카테고리는 한 10개만 있고 이런 쉬운 데도 있는데 여기는 엄청난 그 저기 서브젝트입니다. IF가 임팩트 팩터죠. 임팩트 팩터가 18.946 100%에서 상위 3% 안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랭크는 이제 등수죠. 그 분야 서브젝트 분야 3등이라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기 거기서 보면은 지원 한시하고 뭐 필수성 뭐 여러분들 이런 게 막 나와 있죠. 보통 여기가 있는 게 주저자예요. 그나마 이제 조엘 아까 지금 보셨죠. 메슬로우 이분은 공동 저자예요. 근데 이런 학술지에 뭐 한두 명이 그 주저자, 교신저자, 여기는 한 교신저자 되겠죠. 주저자, 교신저자 이렇게 두세 명 짜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학술지, 저명한 학술지 같은 경우는 한 3, 40명, 여기는 한 20명 된가요? 지금 딱 봐도 한 10명 정도 되네요. 10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그나마, 논문 투과하면은 한번 읽어보긴 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데는 한두 명이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천재 아니면. 공동저자로 들어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논문이 어떤 논문인가 봐봅시다. INFN NR3 뭔지도 모르죠. 어주먼티드 HCV DNA 뭐 DNA 백신 여기까지 그냥 주어니까 백신이 뭐 이런 DNA 백신이 있나봐요. 줄인다. 호흡기적인 T셀 프리퀀시 뭐 진폭인가봐요. 그 정도에 호흡기적인 T셀의 뭐 진폭을 줄이고 증가시킨다. 바이러스 스페시픽 바이러스에 특화된 T셀 반응 응답성을 늘린다. 뭐 그래가지고 그 뭐 호흡기적인 T셀이라고 관련된 뭐 그런 대충 느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논문 읽어가지고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토익 저도 한 920점인가 910점인가 이 정도 되는데 대충 느낌 알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논문 하루에 여기 이제 이 저널에서 논문이 뭐 한번 그 1개월에 한 100개씩 나와요. 뭐 여기에 그 서브 카테고리까지 한 100개 하면 100개 그러면 100만 개죠. 그 전 세계에 한 30만 종 있다 그랬는 거예요. 300만 종 있다 그랬는데 30만 종에 그 한 달에 100개면 1년에 12개씩 나오면은 이부 300만 개 곱하기 1200개 해보세요.
그 많은 논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질 낮은 그야말로 돈 주면 실어주는 그런 이제 논문도 있죠. 근데 여기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저널입니다, 여러분.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대학원 이제 박사 졸업할 때 자기 논문 박사 논문 하나 써가지고 졸업하죠. 그것은 얘기 장난이에요. 그 박사 논문 백날 써봤자 이런데 하면은 이런데 투고 하나 입으면 만약 박사 논문 여기 투고했다 그럼 천재죠. 100% 졸업한 게 아니고 이러면 총장이 뛰쳐나와가지고 이 양반은 우리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리고 만약 이런 데다가 뭐 네이처나 셀 하고 뭐 이런 데다가 논문 하나 올렸다. 이러면 교수가 올렸다. 교수가 그 교수는 한 2년 동안 뭐 돈도 그 대학의 모든 자원을 거기다 그 교수한테 쓸어줘요. 모든 돈을. 그리고 뭐 연구 년 하라고 한 2년 쉬었다 오라고 하고 어디 가서 연구하라고 해갖고 외국 보내주고 막 그런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주저자까지는 아니고 공동 제자니까 뭐 그 정도로 뭐 호들갑 떨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 뭐 그리고 이 진호생명과학의 이 최고의 그 저기 연구 책임자가 뭐 비슷한 논문 냈죠. 이런 건 충분히 시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분이 쓴 게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대단한 데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여기 종합과학이에요. 종합과학. 네이처 1등이죠. 랭크 1등. 사이언스 2등이죠. 뭐 셀은 지금 없긴 한데 셀도 뭐 의학 분야에서 대단한 거예요. 네이처 사이언스 리뷰.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 사이언스 자회사라는 게 딱 보면 나오죠. 뭐 사이언 어쩌고 저쩌고 사이언스 자회사라는 게 나오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딱 보니까 네이처 자회사라는 게 나오죠. 네이처 휴먼 어쩌고 저쩌고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게 이제 뭐 넌 특급이야. 특급 이런 게 먹고 있고 그 하위로 이제 자매지들이 뚝 있어요. 네이처 이거 하나만 해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논문 여기 투고한다 해서 안 받아줘요. 네이처 뭐 커뮤니케이션 여기도 대단하죠. 여기서 뒤지게 막 트라이 해가지고 논문 하나 실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겁니다. 뭐 여기 넘사벽이어가지고 아무나 안 받아줘요, 여러분. 여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한번 봅시다. 임팩트 팩터가 11.878 6.52%예요. 종합과학이 6.52%. 랭킹은 5위 엄청나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주저자까지는 아니고 공동주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신 저자는 수영팍 박수영. 논문 제목 한번 볼게요. Development of SFD DNA vaccine that compose complete protection against lethal infections in parrot. 뭐 parrot 가지고 동물 실험 해봤는가 봐요. 치명적인 감염을 parrot 가지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뭐 DNA 백신의 결과를 여기다 이제 투고했나 봐요. 뭐 거기도 뭐 자세하게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그냥 읽기 포기했어요, 여러분. 논문을 어떻게 읽습니까? 저 같은 학사 출신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석사나 박사 계시면 의학 분야 석사 박사 계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지지칠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 밑에 논문 또 기차 번호따라 자주 지나가네. 좀 죄송해요. 빨리 100만 명 돼가지고 여러분 돈 제가 같이 해가지고 세계 최고 뭐 한강변이 보이는 해소리 한번 해봤어요. 기차 지나갔으니까 또 시궁창으로 돌아와가지고 한번 할게요. 휴먼 백신 이메뉴 뭐 여기는 별로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가지고 란셋 여기 대단한 저널이에요. 란셋 엄청나죠. 이번에 여러분 모스크바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코웃음 쳤죠. 근데 코웃음이 딱 멈췄던 게 그게 아마 란셋인가 아마 기고가 됐을 거예요. 란셋인가 NEMJ인가 거기가 기고가 됐으니까 사람들 딱 숨을 멈췄죠. 여러분 여기 투고한다고 해서 여기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투고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논문 써가지고 투고할 리도 없지만 여기다 투고하면은 거기에 쟁쟁한 세계 최고의 뭐 하버드 그다음에 의학에 유명한 데가 뭐지? 의학에서 유명한 데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아무튼 그런 대학에 있어요. 그런 대학의 교수들이 실제로 거기 편집자들로 들어가요. 편집자들이 한번 쭉 보고 다 커트하죠.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고 다 커트하고 읽어볼 만한 것들은 자기들이 이제 돌려서 회람해요. 회람하고 이 논문은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그 주저자한테 다시 이제 교신 저자한테 다시 이제 이 부분 보완해주라고 해요. 거기서 보완해주라고 했는데 씹어버리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보완하려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보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보완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몇 차례 이거 해야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논문이 출간되는 게 1년, 2년 막 이런 식으로 걸리거든요, 여러분.
뭐 만약 이 과정을 못 버티고 거기서 중간에 지쳐버린다. 그러면 이제 너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그 쟁쟁한 대학에 저기 생각났다. 무슨 호킨스 대학? 잡스 호킨스라는 거예요. 마브 호킨스라는 거예요. 무슨 호킨스 대학? 거기가 저기 의학에서는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 존스 맞아. 존스 호킨스 대학. 존스 호킨스 대학 하면 그 세계에서 1등으로 쳐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도 막 필진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교수들이 여기 편집자 들어가려고 이제 난리죠. 난리. 어찌게 한번 해보려고. 여기 들어간 편집자로 자는 자체가 세계 최고의 인적 자원이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뭔 얘기하다 말했지? 존스 호킨스에 대해서. 존스 호킨스에서 이제 와카할릭으로 이제 소문이 나버리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와카할릭 여러분 미국식 발음은 이렇게 한번 꼬아줘야 되죠. 존스 호킨스 와카할릭 하면은 이제 거기서 학교까지 받아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여기 란싯도 세계적인 저널이에요. 여기도 막 포진돼 있죠. 뭐 엄청난 방귀 낀다는 사람들, 서울대학교 교수 이런 데는 이런 분들은 거의 못 가요. 란시트나 어드밴스나 사이언스나 한국은 아직 그 논문의 변방이어가지고 이런 데 못 가고 완전 극히 저명한 서울대 교수분들이나 뭐 갈 수 있고 뭐 그 정도 수준이죠. 웬만한 뭐 대학 연세대 대학 고려대 대학 이런 데 교수님들은 이런 데 잘 못 가십니다. 물론 이제 필진 찾아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랜시 한번 들어가가지고 필진 있는가 봐보세요. 뭐 전부 다 화려해요. 뭐 하버드, 미국의 뭐 저기 존스 홉킨스, 그다음에 영국의 캠브리지 뭐 이런데 많이 본 눈이 익은 그런 데는 많이 있고 뭐 서울대 이런 데는 거의 없죠, 여러분. 뭐 포스텍이나 좀 있고 그러겠네요. 여기도 대단한 데다가 이제 투고하셨고,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의학저널 1등이에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와 여기도 있고 뭐 다른 데는 뭐 사이언스 들어갔다고? 저 방금 이거 처음 봤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면 사이언스 자매제대로 들어갈 정도면 대단하죠. 뭐 사이언스 리파 아마 사이언스 이제 자매지로 리파이어토리 그래가지고 호흡기 쪽으로 뭐 자매지가 있는가 봐요. 뭐 그쪽에 있는가 봐요. 그래도 대단하네요 사이언스. 이분 비록 이제 주저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냥 보시라고 란시트 여기가 1등이죠. 란시트 그 저기 호흡기 질환 디시즈 호흡기 질병에서 1등이에요. 대단해요, 여러분. 임팩트 팩터 퍼센티지가 0점으로 하는 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 공동 필진을 쏟았다 해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뮤놀로지의 휴먼 백신 이것은 좀 이제 임팩트 팩터가 좀 낮죠. 이런 데는 이분이 그냥 여기는 그냥 장난 없는가 봐요. 여기는 아마 주저자고 그런가 봐요. 그리고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여기 있죠. 메디신 제너럴 인터널 이거는 0.3 랭크 1등. 랭크 1등이죠, 여러분. 그리고 란시의 2등 보이죠? 3등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3등, 4등, 5등. 자마, 저널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도 대단한 거고. 뭐 여튼간에 그분 저기 연구소장 제가 좀 논문 쭉 한번 봐봤는데 논문에 실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운 것은 주저자까지는 아니고 교신자도 아니고 공동 저자까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논문도 그쪽 분야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검증한다고 했지만 저 같은 뭐 학사 출신이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뭐 그나마 이제 그 공장이 있는 건 봤다. 건물 있는 건 봤다. 그리고 논문 여러분 논문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 되니까 지금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 15시간 걸렸거든요. 반올림 해가지고 한 20분 걸렸어요. 20분 아니고 한 2시간 걸렸어요. 반올림 해가지고 한 이틀 걸렸죠. 이틀 동안 지금 이거 판이라고 여러분 아까 치면 너무 짠해가지고 저도 막 눈물이 흐르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분한테 최소한의 증거라도 보여드려야 했는데 제가 이러기까지 팠어요. 근데도 사귀면은 이제 할 말 없죠. 저보고 어떻게 하랍니까 도대체. 제가 이제 거기 회사 한번 찾아보고는 싶기는 한데 회사 찾아가려면 미국 비행기 티켓이랑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아까 보여드렸죠. 명란젓 먹는 거. 명란젓 비행기 티켓 이코노미라도 타려면 한 300만 원 나오잖아요. 편도만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편도 티켓도 이제 힘드니까 편도만 300 걸리면 그 300면 명란젓이 몇 개인가요? 그 명란젓 제가 그게 산 것이 어제 그때 세일해갖고 2개 묶음 상품에 1+1 해가지고 그게 한 6,000원 했거든요. 300만 원 6,000원으로 나눠보세요. 한 50만 개 된가요? 반으로 해가지고 그거 먹을 돈 있으면 여러분 차라리 먹고 죽겠네요. 그 정도까지 제가 어떻게 검증을 못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검증에
도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분 최선 다했죠. 오늘 또 여러분 다 알려드리려고. 여기 독도 보이시죠? 독도 뭔 말 하려는 지 알겠죠? 여러분 넘어갈게요. 어제도 봤을 테니까. 독도 가면은 여기 이제 구독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 구독 누르면 간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반올림 해가지고 한 이틀 동안 24시간 48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지금 반올림 해가지고 막 공부했잖아요, 여러분한테 하나라도 알려드리려고. 그러면 이런 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구독 한번 눌러줘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독하는데 한 0.1초 걸린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틀 동안 노력했으니까 0.1초 정도는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인간의 그 좀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양심을 가진 한국인들 아닙니까? 대한국인들. 여기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저도 한번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형님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주와 함께하는 주식 투자였고요. 여기 가운데 구독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면 매국노 친일파. 그리고 여기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관심 있을 만한 거 대충 한번 올려놓을게. 이제 지치네요, 여러분. 지금 48시간 동안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우리 주린이들 위해 가지고 막 공부했더니 지금 막 목도 아프고 죽겠네요. 감사합니다.